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넣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은행 대출 상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 설명서를 통해서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비교 설명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선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비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요.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요,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고 6개월물, 1년물, 그리고 5년물 등 은행채 만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신규 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요,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보면은 전월 신규로 취급된 예적금이나 금융채 CD 등을 신규 조달금리에 이제 속하고 상승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요, 은행 조달 잔액에 보면은 조달 잔액에는 예적금, 금융채 CD 등 외에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 요구불 예금 등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금리 상승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조달 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거죠. 이러한 금리 구조를 고려할 때요.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 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 속도가 원만하므로 대출 가상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 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 속도도 완만하여 신규 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비교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우선 금융채, 그리고 코픽스 신규 취급 기준, 그리고 코픽스 신잔액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금융채에 대해서 알아보면 금융채 내용이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금융채라고 하고요. 만기 6개월, 그리고 1년, 5년 등 대출 만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매일 공표되고요. 특징은 시장 금리이므로 금리 상승기, 금리 하락기 연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경향,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단기물 금리가 높은 경우도 발생.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변동 예시 보면 1년물과 5년물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픽스 신규 취급 기준 보면요. 그리고 코픽스 신잔액 기준이랑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픽스에 대한 부분이죠. 코픽스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코픽스라고 하죠.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조달 비용 지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주요 8개 은행의 예적금, 금융채 등 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고요. 매월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되니까요. 꼭 매월 15일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우선 코픽스 신규 취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건 차이점이죠. 기준이 이제 신규 취급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은 공시 전월 1개월, 그리고 항목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융채, CD, RP 등 8개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시장 금리보다 예적금 금리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요. 전월 취급된 조달금리의 가중 평균이므로 은행의 최근 조달금리 상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픽스 신잔액 기준 보면 기준은 잔액이 되고 기간은 공시 전월 말, 그리고 항목 보면 코픽스 신규, 항목 플러스 요구불 예금 등 결제성 자금, 기타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징은 전월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포함되고요. 신규 취급에 비해 금리 상승기 상승 속도가 원만하나 금리 하락기에는 신규 취급에 비해 하락 속도도 원만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이렇게 변동 예시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빨간색은 신규고요. 파란색은 신잔액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변동금리 가계대출 선택 시 소비자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부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출 상품 선택 시 향후 금리 전망, 예상 상환 시점 등을 감안해서요.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 조건인 이런 이제 금리 조건에는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고 혼합형 금리가 있죠. 혼합형 금리의 예를 보면 최근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6개월마다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게 이제 혼합형 금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적합한 금리 조건, 본인에게 적합해야 되겠죠. 조건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동금리를 만약에 선택했을 경우는요.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 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 수준 등을 세밀하게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각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 상품 설명서 이제 개정이죠. 각 은행 2022년 10월 17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15일이나 남았네요. 현행은 이제 은행채, 코픽스 등 대출 기준금리 종류만 단순 나열한 반면에 개정사항은 대출 기준금리를 은행채, 신규 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금리 반영 구조 및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022년 10월 17일 시행된다고 하니까 각 은행에서요. 해당 대출에 대해서 받으실 때는 이런 부분이 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요.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대출의 특약 추가 해당해서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 갱신 시점에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금리 대비 연간 0.45에서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상승, 다만 대출금리의 0%포인트 한시적 면제죠. 그리고 0.2%포인트 가산. 이렇게 돼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변동금리, 가계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비교에 대한 부분 꼭 해당 내용 금융감독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비교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소비자 고려사항도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신의 맞는 그리고 적합한 금리 조건으로 신중히 선택하셔서 좋은 그런 금융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더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일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일요일도 행복한 그런 삶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